최악의 무차별 총격 참사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올랜드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낳은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만 명이 모여있는 콘서트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사입니다. 일단 이번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현지 시간으로 그 10월 1일 밤 10시 한 10분경에 그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당시에 그 컨트리 뮤직을 포함한 음악 축제가 3일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콘서트장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호텔에 그 묵었던 이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기를 그야말로 난사를 한 것인데요. 예. 그 위치가 32층입니다. 그리고 32층과 밑에 콘서트장 사이에는 다른 뭐 방어벽이라든가 방해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꺼리낌 없이 계속적인 사격이 가능했었다. 그리고 이 콘서트장에는 4만 명 정도 수행 가능하지만 어쨌든 표가 다 매진돼서 예.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아주 서로 이렇게 붙어 앉아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호텔 방을 32층인데 2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즉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마 사격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콘서트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9월 28일에 이미 2개의 방을 얻어서 총을 사실은 조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위에서 발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관객들은 도대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피하고 도망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이 그 사격범이 한 명인지 또는 2명, 3명, 4명인지 예.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515명의 부상자가 났고 뭐 또 아까 바로 직전까지는 59명의 사망자다. 그런데 그 중상자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봐서는 60명, 70명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그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그 수요일 날, 예. 내일 그 화요일은 이제 그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는 것 같고 수요일 날 라스베가스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침묵과 그 소위 말해서 라스베가스 또 미국 전체를 하나의 아우르는 그 같은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를 개항을 했고 묵념과 그 추도의 시간을 가졌던 지금 그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사건 경위만 들어보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현지 보도에서는 일단 기관총류가 사용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총기 규제 논란 다시 한번 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의 수사가 아마 모아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총기를 어디서 구입을 했고 그러니까요. 또 그 탄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이 2개의 방을 급습을 했을 때 일단 발견된 총기 수가 17종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총기를 과연 어디서 구입을 했고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즉 바꿔 얘기하면 총기를 개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반자동 기관총을 지금 보면 처음에 10분 동안 계속 발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특수한 장비를 부착을 해서 자동 소총으로 개작, 변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구로부터 이와 같은 총기에 관한 기술 습득을 했었던 것인지 예. 뭐 이런 것의 수사가 현재 모아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 범인은 구체적인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교통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CNN의 오늘 아침에 보도에 의하면 이 스티븐 패덕의 아버지가 은행 강도로 FBI의 현상금의 예. 대상자로서 7년 동안 현상금 리스트에 있었다. 뭐 이 정도 알려져 있고 결혼을 2번 했지만 뭐 이혼을 한 것이었고 도박에 상당 부분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최근에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추측컨대 도박과 관련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형의 입장에서는 형이 현재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통했더니 이 동생이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도박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었다. 그리고 종교적인 편향성과 또 정치적인 특별한 왜곡된 것도 없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 말씀대로 과연
동기가 무엇이었겠는가? 동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동기가 특정한 이디올로지가 목적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테러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동기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국 내에서 발생한 다중 살해, 우리식으로 보면 뭐 묻지마 살해, 그와 같은 범죄의 그 양상이기 때문에 동기에 있어서의 그 파악이 가장 그 중요한데 이를 그 위해서는 그 최근에 SNS상에 어떠한 사람과 무슨 얘기를 나눴던 것인지 또 현재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도 그 발부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특정한 기록물, 책자에 심취를 했던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나서 현재 과연 무슨 목적으로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가를 판단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뭐 자살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이제 추적이나 추측을 통해서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단독 범행으로는 결론이 났습니까? 일단은 그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수사의 한 대상이겠죠. 예. 과연 혼자서 했던 것인지 이것을 공모하거나 또는 계획을 하거나 예. 나름대로 의지를 강화했던 일련의 사람들은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묵었던 곳에서는 뭐 다른 사람의 소지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호텔을 사용하는 뭐 이런 데서 여자친구로 알려진 사람의 뭐 일정한 문건을 활용했다라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 여자친구도 이번 총기 난세에 함께 관여한 것은 아니었던가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그 여성은 현재 미국 내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그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여는 일단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여성을 통해서 과연 평상시에 어떠한 언급을 했었고 예. 최근에 어떠한 심정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조사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일단 뭐 아버지가 뭐 은행 강도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뭐 도박도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티븐 패덕이 좀 범죄 예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64세이기 때문에 예. 또 과격한 주의 주장에 과연 심취했겠는가. 그리고 현재 이 라스베가스 중심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곳에 거기가 이제 그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범죄의 그 성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 보이고 있는 것인데 예. 과연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혹시 뭐 IS에 대한 뭐 심취를 했던 것인지 또는 예. IS의 소위 말해서 그 일련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의 주장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을 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김군이라고 하는 그 16세 아이가 그 IS의 소위 말해서 충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렇게 유혹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FBI와 미국의 그 정보 공동체가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뭐 일단은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사실 IS 측에서는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IS의 그 선전 매체에서 그 라스베가스에 대한 공격 지시를 했었다. 예. 그리고 우리 전사가 그야말로 성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몇 개월 전에 이 스티븐 그 피덕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FBI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고 예. 또 이 IS 측에서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아직 그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런 것인가의 그 여부는 조금 더 주목을 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그 미국에서 이른바 그 자생 테러라고 하는 그 같은 예. 사람들의 프로파일이 예, 공통적인 외로운 늑대라는 네, 외로운 거죠. 늑대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민 그 2세로서 주류 사회에 제대로 그 동화하지 못한 젊은 층에서 예. 이 IS의 그 선동선정 주의 주장에 심취를 해서 예. 결국은 급조 폭발물을 그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나이도 64세이고 또 상당히 뭐 주류 사회에 근접한 사람이고 또 일부의 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부동산 투자자였다. 예. 이런 얘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뭐 재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련에 있어서의 미국에서의 자생 테러의 프로파일링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일단 뭐 이번 사건 자체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해도 59명이라고 들었는데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이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보다도 더 끔찍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좀 미국민들의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뭐 불과 1년 전입니다. 예. 그 미국 그 플로리다의 그 나이트클럽에서 49명이 그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테러 이미 그 분명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와 같은 총기 난사 그 전후에 IS에 전화를 해서 충성 맹세까지 그 했을 뿐만이 아니고 예. 49명을 사망하는 과정이 너무 그 처절했죠.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이 화장실이나
또는 의자 밑에 숨어져 있는 것까지 쫓아가서 사격을 했을 정도로 예. 왜곡된 IS의 주의 주장에 그 심취했었고요. 사망자가 49명이었고 또 그 몇 년 전에는 32명의 그 사망자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버지니아 그 공도에서 그 조승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민 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일단 그 학교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총기를 많이 구입해서 틈틈이 총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든 학우와 또 교수들을 다 사살하겠다. 그래서 또 그 시점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건인데 어쨌든 사망자 수로 보면은 아마 근대 미국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이 이번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런 뭐 테러 이야기를 하면 참 소프트 테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 영국에서 그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에서도 테러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이런 소프트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뉴 테러리즘의 한 모습인 것이죠. 예. 그 연성 표적을 타겟으로 한다. 즉 그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할 그럴 시간, 그와 같은 공간, 그와 같은 장소를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이 상당히 그 취약하다 보니까 예. 급조 폭발물을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훨씬 쉬운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뭐 시리아라든가 그 IS의 본거지에 가서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조 폭발물 만드는 방법을 학습을 하고 또 소외된 그 이민 2세들이 실업이라든가 무엇인가 그 박탈된 기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예. 공격 행위로 나가는 이와 같은 형태가 그 빈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프랑스에서도 작년에 락 콘서트를 하는데 뭐 1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났고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데 구란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에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이 테러와의 전쟁이 특정한 조직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와 전쟁을 한다. 예. 네트워크 상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테러를 하는 방법도 쉽게 클릭 하나로 다운로드 받아서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로더블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러를 하는 사람은 훨씬 쉽지만 예. 테러를 막는 국가기관 등에서는 상당 부분 어려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것이 테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공포를 늘 느끼는 예. 이것이 노멀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뉴 노멀 시대가 온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히 그 안타까운 현실적 표현도 있는 것이죠. 예, 뭐 예측이나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공포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뭐 한인 피해자는 없을까 걱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파악은 안 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지만 사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한인 민박이나 여행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그 추석 그 연휴이고 그러니까 예. 국내의 그 자국민이 그쪽으로 여행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아마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예. 아마 LA라든가 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가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 그 오락과 여행을 갔을 우리 자국민들 예.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예, 했는데 그래서 그 영사관에서 쭉 조사를 해서 한 3시간 전까지 10명의 행방이 파악이 안 됐었는데 30분 전에 5명의 그 행방은 일단 그 파악이 됐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안전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나머지 그 5명의 행적도 지금 영사관 측에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아무쪼록 피해가 좀 최소한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